광주 전남에서는 유일하게 포털사와 뉴스 콘텐츠 공급 제휴를 맺고 있는 KBC의 네이버 구독자가 200만 명을 돌파했습니다. 서비스에 나선 지 불과 2년 만의 일인데요. 미디어 시장이 수도권으로 기울어져 있는 요즘 다양한 콘텐츠와 기사를 통해 지역의 목소리를 전 국민에게 전달하고 있다는 점에서 그 의미가 적지 않습니다. 먼저 정혜진 기자입니다. 지난 2022년 1월 20일 네이버 포털을 통해 KBC의 뉴스 콘텐츠가 전국으로 전파되기 시작했습니다. 지역의 다양한 소식은 물론 굵직한 정치 현안과 경제, 사회, 스포츠 등 모든 분야를 통틀어 기존의 영상 뉴스에 이어 그래픽과 숏폼 등 다채로운 형식으로 전 국민을 만났습니다. 네이버나 다음 포털뿐만 아니라 유튜브 채널 안에서도 심층 기획 뉴스라든지 쇼츠를 통해서 지금 구독자들에게 다양한 콘텐츠로 다가가고 있습니다. 현재까지 발행된 콘텐츠만 5만여 건, 네이버를 통해 KBC 뉴스를 찾아본 독자들의 조회수는 3억 회가 넘습니다. 서비스 시작 1년 2개월 만에 구독자 100만 명을 달성했고 이후 1년도 채 되지 않아 구독자 200만 명 돌파라는 성과를 냈습니다. 네이버와 다음 등 포털에 뉴스를 제공하고 있는 언론사는 현재 모두 80여 곳. 이 중 지역 언론사는 10곳 안팎에 그친다는 점에서 KBC의 구독자 200만 명 돌파가 가지는 의미는 큽니다. 지역 언론으로서는 상당한 그런 선전을 한 것으로 해서 200만 대에 올라갈 수 있었던 것은 광주방송만의 독특한 그리고 차별화 있는 그런 컨텐츠들의 전략이 먹히지 않았나 이렇게 평가를 하고 있습니다. KBC는 수도권 중심의 뉴스 플랫폼 시장에서 광주 전남 유일의 포털 뉴스 콘텐츠 제휴사로서 앞으로도 다양한 콘텐츠를 통해 지역의 목소리를 전국화하는 데 힘쓸 계획입니다. KBC 정의진입니다. 포털 서비스를 통해 KBC는 다양한 형태와 포맷으로 뉴스 콘텐츠를 제공하고 있는데요. 지난해 KBC의 어떤 뉴스 콘텐츠가 구독자들의 호응을 얻었는지 고우리 기자가 정리해봤습니다. 지난해 KBC가 생산한 포털 뉴스 가운데 가장 높은 조회수를 기록한 기사가 무엇인지 확인해봤습니다. 1위는 임경섭 기자가 지난해 8월 작성한 150년 된 당산나무에 관한 기사로 누적 조회수가 15만을 넘었습니다. 이미 죽은 나무가 큰 비를 맞고 쓰러지면서 주차 차량 5대를 덮쳤다는 소식이었는데 많은 누리꾼들이 안전에 대한 경각심을 강조했습니다. 2위는 조회수 14만 7천 회를 기록한 크리스마스 날 아버지를 살해한 20대 아들의 이야기로 아들이 정신질환을 앓고 있다는 소식이 알려져 안타까움을 더했습니다. 이어 주민등록 말소로 지원을 받지 못해 영양실조에 걸린 남성이 도움을 받게 된 이야기, 계곡물에 휩쓸려간 어린 형제를 구한 고등학생들의 이야기 등 우리 이웃들의 따뜻한 이야기도 조회수가 10만에 달했습니다. 또 광주과학관의 슈퍼블루문 관측 행사, 강진 푸소 체험 참가자 모집 등 우리 지역에서 가볼 만한 곳에 대한 기사도 조회수 10만 안팎을 기록했습니다. 여의도 초대석과 촌철살인, 야구 인물 사정 등 KBC만의 콘텐츠도 많은 인기를 얻었습니다. KBC 뉴스는 방송과 포털뿐만 아니라 유튜브에서도 언제든 찾아볼 수 있는데요. 지난해 KBC 뉴스 채널에서 가장 높은 조회수를 기록한 기사는 127만을 기록한 광주도시철도 2호선 공사의 가게 앞 아수라장 기사였습니다. 2위는 협력업체에서 일어난 인명사고로 기아차 광주 공장이 멈춰선 뉴스였고 4월 총선을 앞두고 KBC가 실시한 여론조사 기사도 많은 관심을 받았습니다. KBC는 올해도 다양하고 생생한 콘텐츠로 뉴스 소비자들을 찾아뵐 예정입니다. KBC 고울입니다. KBC의 구독자 200만 명 확보는 기존 방송 뉴스의 틀에서 벗어나 다양한 뉴스 콘텐츠를 공급해온 결과입니다. 저희 KBC는 40총선을 앞두고 신선하고 풍부한 정치 콘텐츠와 시사 숏폼 등을 선보이는 등 꾸준하게 구독자와의 소통을 확대해 나갈 방침입니다. 신민지 기자입니다. 지난해 새 진행자를 영입한 라디오 프로그램 시사 1번지는 균형 보도와 성역 없는 평론을 지향하며 청취자들의 마음을 사로잡았습니다. 정치 명사들이 출연해 정치와 사회 현안을 논하는 시사대담 여의도 초대석은 포털 뉴스로 가공돼 올바른 여론 형성에 기여하고 있습니다.
송출후엔 기사와 쇼폼 등으로 가공돼 전국의 독자들에게 다가서며 지난 1년간 누적 조회수 967만 회를 기록했습니다. 문화생활과 스포츠 분야 콘텐츠도 꾸준한 성장을 거듭하고 있습니다. 포털 이용이 활발한 젊은 층을 대상으로 소비자들이 원하는 콘텐츠를 제작하기 위해 최대한 쉽고 재미있게 콘텐츠를 제작하고 있습니다. 기아 타이거즈 선수 등 프로야구 인물들을 소개하는 야구 인물 사전은 누적 조회수 49만 회를 기록하며 올라오는 영상마다 열혈 야구 팬들의 반응을 이끌어내고 있습니다. 2030 세대를 대상으로 한 핑거 이슈는 만원 아파트와 슈퍼 한우 등 신기하고 유용한 지식들을 소개하고 핫픽 뉴스는 온라인 커뮤니티에서 화제가 되는 주제들을 다루며 구독자들의 관심을 받고 있습니다. KBC는 다가오는 총선에 대비해 정치 콘텐츠와 관련 시사 쇼폼 등을 준비해 포털 구독자 수 200만 시대를 보다 알차고 풍성하게 준비해 나갈 계획입니다. KBC 신민지입니다. KBC 구독자 200만을 축하드립니다. 구독자 200만을 축하드립니다. 올해는 보다 따뜻한 사회를 위해서 좋은 뉴스를 이제 많이 제공해 주셨으면 감사하겠고요. 지역에 있는 뉴스를 알려주는 채널이 그렇게 많지 않은데 KBC가 광주광역시의 뉴스를 좀 많이 보여주는 채널이라서 열심히 시청하고 있습니다. KBC 포털 구독자 200만을 축하드립니다. 요즘에는 세상이 각박한데 훈훈한 뉴스를 많이 담아주셨으면 감사하겠습니다. 2024년도에도 유익하고 좋은 정보 많이 알려주세요. KBC 포털 구독자 200만을 당 쇄신을 요구하며 이재명 대표의 사퇴와 통합비상대책위원회 구성을 요구해왔던 더불어민주당 내 원칙과 상식 소속 국회의원 3명이 탈당했습니다. 민주당 내 비명계 인사들의 후속 탈당이 이어질지 또 제3지대 합종연횡의 가속도가 붙을지 주목됩니다. 김재현 기자의 보도입니다. 민주당 비명계 모임인 원칙과 상식 소속 이원우, 김종민, 조응천 의원이 전격 탈당했습니다. 이들은 기자회견을 열고 방탄, 패권, 팬덤 정당에서 벗어나자고 호소했지만 거부당했다고 탈당 이유를 설명했습니다. 그러나 지금 이재명 체제로는 윤 정권을 심판하지 못합니다. 윤 정권을 반대하는 민심이 60%지만 민주당을 향한 민심은 그 절반밖에 안 됩니다. 이들 의원 3명은 개혁 대연합과 미래 대연합 등을 제안하며 제3지대 정당을 바라는 모든 세력과 연대하겠다는 뜻을 밝혔습니다. 특히 11일 탈당을 예고한 이낙연 전 민주당 대표와 함께할 가능성이 크다는 분석입니다. 이준석 전 국민의힘 대표가 이끄는 가치인 개혁신당도 이들의 탈당에 관심과 환영 입장을 보였습니다. 저희는 일단은 모든 옵션을 열어두고 있습니다. 그래서 대화에 가는 과정에서 그 구체적인 연대의 수준이나 아니면 그걸 넘어서는 어떤 화학적 결합의 가능성 다 열어두고 대화할 생각입니다. 이들 의원 3명의 탈당이 민주당 의원들의 후속 탈당으로 이어질지 주목되는 가운데 제3지대 신당 간 합종연횡에도 힘이 붙을 전망입니다. 한편 원칙과 상식 소속 윤영찬 의원은 민주당을 버리기에는 그 역사가 김대중 노무현의 흔적이 너무 귀하다며 잔류 의사를 밝혔습니다. KBC 김재현입니다. 강기정 광주시장과 홍준표 대구시장이 국회를 향해 달빛철도 특별법을 조속히 제정하라고 촉구했습니다. 이들은 공동 입장문을 통해 영호남 30년 수건이자 문재인 전 대통령과 윤석열 대통령의 공약 사업인데도 지난해 12월에 이어 올 1월에도 달빛철도 특별법 제정이 무산됐다며 실망과 분노를 금할 수 없다고 성토했습니다. 또 정부 반대와 일부 의원의 정치적 이해관계 때문에 법사위에 상정조차 하지 못한 것이 통탄스럽다며 본격적인 총선 전국에 돌입하기 전 특별법이 반드시 제정될 수 있도록 입법권을 행사해달라고 요청했습니다. 이어서 희망 2024 나눔 캠페인에 참여해 주신 분들입니다. 먼저 진도군 의신면 원다마을 경로당에서 10만 원, 진도군 의신면 원다마을 주민들이 5만 원, 원두리 이재철 씨가 10만 원,
응덕 노인회장 정희진 씨가 10만 원, 의친회에서 30만 원을 보내주셨습니다. 다음으로 진도군 의신면 자율방범대에서 10만 원, 자율방범대장 허재현 씨가 10만 원, 접도 어촌계장 박철구 씨가 10만 원, 의신면 족구단에서 10만 원, 죽청 노인회에서 5만 원을 보내주셨습니다. 소중한 성금을 보내주셔서 고맙습니다. 광주 전남은 내일 아침 최저 기온이 영하권으로 떨어지겠고 내륙을 중심으로 짙은 안개가 끼겠습니다. 내일 아침 최저 기온은 영하 6도에서 0도로 오늘보다 5에서 6도가량 낮겠고 낮 최고 기온은 영상 7도에서 10도의 분포로 평년보다 3도가량 높겠습니다. 또 내일 오전 10시까지 내륙을 중심으로 가시거리 200m 미만의 짙은 안개가 끼는 곳도 있겠습니다. 기상청은 안개가 지면에 얼어붙어 도로 살얼음이 나타나는 곳이 있겠다며 교통안전에 각별한 주의를 당부했습니다. 강도형 해양수산부 장관이 여수를 찾아 굴 양식 현장의 어려운 점을 청취하고 겨울철 저수온 대응 상황을 사전 점검했습니다. 지난 12월 22일 영광과 신안, 한평만 해역에 저수온 주의보가 발표된 가운데 확산 가능성이 커지면서 강 장관은 피해가 발생하지 않도록 각별히 주의해달라고 요청했습니다. 지난해 2월 여수 해역에서는 저수온으로 192만 마리가 동사해 48억 원의 피해를 기록했습니다. 신안군은 새로 제정된 규칙에 따라 적극 행정 공무원의 면책과 지원 제도를 도입했습니다. 신안군은 소송 수행 지원 등을 포함한 면책 지원 제도를 마련해 적극 행정 공무원이 업무 추진으로 받는 불이익을 완화하고 더욱 적극적으로 업무를 추진할 수 있는 여건을 확산시켜 나갈 방침입니다.